사지 않는 생활, 후데코. 사실 대량 구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매 시점에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확실히 콜라를 자판기에서 사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조금 더 걸어 편의점까지 가서 100엔짜리 콜라를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무거운 짐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므로 편의점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노력도 생략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콜라를 사는 순간에 나가는 돈은 자판기의 경우 120엔이고 인터넷 상점의 경우 3,120엔입니다. 인터넷 상점 쪽이 26배나 비싼 것입니다. 구매 시점의 지출은 소량으로 살 때보다 대량으로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한 사실인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우연히 대량 판매 박스를 발견하면 충동적으로 3,000엔을 쓰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초과하면 그만큼을 다른 곳에서 채우거나 저축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자꾸 늘어난다. 집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소모하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아직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마구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없애지 않으면 유통기한이나 섭취기한이 끝나서 폐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식품은 특히 그렇습니다. 더운 계절에 콜라, 맥주, 주스, 생수병 등을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면 말 그대로 물 마시듯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콜라를 한 캔 65엔에 샀다고 해도 3캔을 마시면 195엔을 소비하는 셈입니다. 자판기에서 한 캔만 샀다면 120엔만 소비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수돗물이나 보리차를 더 마시면 됩니다. 식품이든 비식품이든 집에 대량으로 쌓여 있으면 낭비하게 됩니다. 인간은 잃는 것을 무척 싫어하므로 무조건 조금밖에 없으면 아껴 쓰기 마련입니다. 반면 쌓여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씁니다. 대량으로 구매해 단가를 낮춘다 해도 이런 식으로 과식하거나 과용하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쓰게 된다. 대량 구매를 자주 하면 모르는 새로운 불필요한 물건에 돈을 쓰게 됩니다. 캐나다의 옷가게에서는 2개 사면 하나는 반액 등의 판촉 행사를 자주 합니다. 어디서나 비슷한 방식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2개 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만 필요한데도 행사 때문에 2개를 산다면 결국은 지불한 돈의 50%를 낭비하게 됩니다. 대량 구매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드럭스토어에서 당신이 평소 쓰는 바디 샴푸의 라지 사이즈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원래는 3개월분이 필요한데도 큰 걸 사면 1회당 사용량이 저렴해진다는 생각에 평소 쓰는 것보다 용량이 6배나 큰 것을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다고 펑펑 써서 오히려 더 낭비하거나 2년이 되도록 다 쓰지 못해서 지겨워질 겁니다. 그런 기분으로 상점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신상품을 사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가를 줄이기 위해 대용량 제품을 사면 뭐 하겠습니까? 다 쓰기도 전에 다른 산품을 사게 되니 결국은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물건 때문에 정신적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열등감입니다. 예전에 저는 스티커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쓰기 아깝다며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여서 아직 읽지 않은 책과 아직 풀지 않은 문제집이 쌓인 것을 볼 때마다 언젠가 읽을 거야, 꼭 활용할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쓰지 않은 물건이 눈에 띄면 아직도 안 썼네, 아까워 라며 속상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초조해졌습니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또 쓸데없는 물건을 샀네. 돈을 또 낭비했어 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꼭 쓰겠다는 다짐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요. 지금 시간을 들여 쓸 마음이 없는 물건은 앞으로도 영영 쓰지 않을 물건입니다. 그렇게 사장된 물건을 딸에게 넘기거나 기증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겁고 낡은 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물건을 사면 나중에 이렇게 정신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충동 구매를 막는 방법. 오프라인 상점의 경우 대책 1. 목적 없이 방문하지 않는다. 살 것이 있을 때만 매장을 방문합니다. 상점은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책 2. 쇼핑 목록을 지참한다. 살 물건의 목록을 미리 작성합니다. 종이와 펜으로 작성하든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든 관계없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쇼핑의 목적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니즈, 필요한 것과 원추,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 없이 쇼핑을 시작하면 설사 머릿속으로 대강 계획을 세웠다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에 마음을 빼앗겨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목록 없이 매장을 방문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쇼핑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게 돼 매장 내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이에 식빵, 우유, AA 건전지 2개라고 쓰여 있다면 당신의 할 일은 지금 상점에 가서 그것을 사는 것뿐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어 여유 있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지 분명해지면 다른 물건을 이것저것 뒤적이지 않고 재빨리 쇼핑을 마칠 수 있으므로 시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중복으로 사거나 필요한 물건을 빠뜨리거나 무언가 과다하게 사는 실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목록에 있는 물건만 사야 합니다. 혹시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생겨도 일단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가서 다음번 쇼핑 목록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충동 구매가 사라질 것입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만 투자하여 쇼핑 목록을 작성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쇼핑의 만족도도 몰라보게 높아집니다. 대책 3.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매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되므로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매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품을 보고 만지다 보면 갖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매장 곳곳에는 미끼 상품, 화려한 홍보물,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시식대 등 구매를 유도하는 장치가 즐비합니다.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매장이 아닌 휴게실이나 근처 공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쇼핑 시간까지 스케줄에 미리 넣어두면 슈퍼나 쇼핑몰에 쓸데없이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책 4. 사기 전에 잘 생각한다. 쇼핑 목록에 없는 물건이지만 지금 보니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이 왜 갑자기 필요해진 걸까요? 저는 무언가가 갖고 싶어질 때마다
이거 어제는 필요하기는커녕 존재조차 모르는 물건이었어.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책 5. 심신이 안정됐을 때 쇼핑한다. 되도록 심신이 안정돼 있을 때 쇼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증이 많이 났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반대로 상여금을 받아 마음이 극도로 너그러워졌을 때 등등 감정이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러 가면 식품을 너무 많이 사게 되니 몸에 좋은 간식으로 배를 조금 채우고 집을 나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상점의 경우 상점의 광고 메일을 전부 차단한다. 목적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는다. 배송료를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상점에 접속하기 전에 쇼핑 목록을 준비한다. 무엇을 살지 결정하자마자 결제한다. 검색과 쇼핑을 분리한다. 추천 상품은 무시한다. 쇼핑을 귀찮게 만든다. 가격을 올려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일도 모레도 반짝 40% 세일 상품이 속속 진열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만 존재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쓰는 시간뿐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쇼핑하는 목적을 계속 의식해야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20만 원에 팔렸던 재킷이 오늘은 10만 원이네. 100%의 가치를 50%의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큰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건의 가치는 가격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쌀수록 품질이 좋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놓고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의 가치는 0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결국 짐이 돼 처분하느라 골머리를 썼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심지어 쓰지도 않을 물건을 내가 또 샀구나라는 후회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틀림없이 마이너스입니다. 물건은 써야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할인 행사에서 비싼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이득은 아닙니다. 온라인 상점에서 배송료를 절약하려고 억지로 다른 상품을 찾아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고른 물건이므로 그건 역시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